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수시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송기군 고흥군수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소미산 환경훼손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가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가 관광시설을 위해 환경훼손을 한 정황이 명확한데도 여수시가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자 개화 시기를 맞고도 꽃이 피지 않는 냉해 피해가 심합니다. 유자 재배 농민들은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상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상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줄어드는 신입생 모집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끼리 대학 발전 협력단을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직원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국동 임시별관청사 근무 직원 180여 명과 본청과 읍면동 등 2,3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동 별관청사 근무자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국동 임시별관청사에 대한 폐쇄 조치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여수시와 방역당국은 이들 추가 확진자 4명과 전날 확진된 50대 직원과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흥과 순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고흥구는 고흥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러 온 강원 지역 거주민 1명이 한 공공시설을 방문한 뒤 검진 결과를 받은 결과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1명은 군청 직원과 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에서도 고흥 지역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송귀근 고흥군수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송 군수는 확진 판정을 받은 고흥 46번과 지난 1일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돼 15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송 군수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과는 별개로 지난 2일과 9일 2차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 자택에서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동백나무숲 조성을 목적으로 한 여수 소미산 환경훼손 논란 관련해 여수시가 산림 경영계획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해당 업체가 동백나무숲이 아닌 대관람차 공원 조성을 위한 훼손이었음에도 개발 계획을 검토한 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미산 허리를 깎아 만든 10m 폭의 도로. 예술랜드는 당초 동백나무 숲을 만들겠다며 작업로 개설 허가를 받아놓고 이 같은 도로를 조성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동백숲 조성은 허울이며 결국 소미산 정상으로 가는 관광도로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 도로를 적발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7일 예술랜드가 소미산 정상부에 대관람차 공원을 만들겠다며 시에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정작 나와 있어야 할 동백나무 숲은 명시돼 있지 않고 논란이 된 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술랜드는 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관광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다 실수로 넓은 폭의 도로를 만들었다는 업체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소미산 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산림 경영 계획이 아니면 산 정상부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 경영 계획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의원은 또 예술랜드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시가 사업 계획을 검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검토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도로가 논란을 빚고 있는 시점에 대관람차 사업 계획에 대해 시장에게 이미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이후 사업 계획을 공원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표현이 제시됩니다. 이 의원은 시민사회의 질타에도 여수시가 숲 조성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관광 사업을 검토해온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제안서라면 당연히 이런 답을 하면 안 되겠죠.
이미 너무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왜 예술랜드는 불법 도로를 먼저 개설했을까 하는 의문을. 이에 여수시장은 사업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구두로 보고받았을 뿐 특혜 의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시가 어떤 이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이다. 그렇게 추론해서 자포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이 논란을 빚게 된 것에 대해 절차상 실무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 완도 지방도 830호선과 고흥 봉내국도 15호선 연장 구간이 국도로 승격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오늘 2개 구간의 국도 승격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완도 지방도 830호선은 국도 27호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연장되는 27.4km의 구간은 국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고흥 봉내국도 15호선 연장 구간도 이번에 국도 승격을 받아 3천여억 원의 국비를 투자한 확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급감이라는 핵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수도권 대학 쏠림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인데 이런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광주에서는 대학 발전 협력단이 출범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우수 인재를 수도권 대학에 내줬던 지역 대학들. 최근엔 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도 버거운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올해는 신입생 급감이라는 좀 핵폭탄을 또 맞았습니다. 이런 신입생 급감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하는. 실제로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2천 명인데 수능 응시자는 42만 6천 명. 정원에 6만 6천 명이 모자랐고 2024년에는 응시자가 37만 3천 명 선까지 떨어집니다. 수도권 대학 편입을 위해 지역 대학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 정원 채우기가 버겁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절박감 속에서 광주 대학발전협력단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말 제안 이후 51일 만인데 광주시와 교육청, 광주 17개 대학들이 함께 혁신 전략과 특성화, 공모사업 발굴 등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짜고 협력을 모색합니다. 지방대학이 끝나면 그냥 지역사회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협력단을 만들었다는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이대로 가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감 속에 출발했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느냐는 한시 조직으로 출발한 협력단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MBC 한신구입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배후단지의 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광양항 동측과 서측 배후단지 사이 10만 7천 제곱미터 면적의 북측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설계 용역을 거쳐 토지 이용계획 수립, 토목 인입시설 설계, 재해 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오는 28일까지 여수시 소재 중소기업 3군데를 모집해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이번 모집 대상 기업은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여수에 위치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수출 실적과 연구개발 투자 비율, 연평균 매출 증가율 등 일부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수시의 지원으로 전남 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여수 지역에 소재한 기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산관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마케팅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여수를 대표하는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국내 유자 생산의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고흥 유자 농가들이 요즘 울상입니다. 지난 1월 한파가 개화 시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기대해보지만 이마저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유자 1번지 고흥군.
국내 유자의 60%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를 맞아 흰 눈꽃으로 뒤덮여야 할 유자밭이 온통 황토빛입니다. 앙상한 가지에는 바싹 마른 이파리만 달려 있습니다. 지난 1월 5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냉해 피해를 입은 유자나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의 절반 정도는 멀쩡해 보이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2년 안에 모두 고사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에도 한파로 인해 전체 농가의 30%가 피해를 당했는데 미처 회복하기도 전에 또다시 한파가 찾아와 올해는 무려 70%의 농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막막합니다. 실은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자니 농기계라든가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유자를 시작하자니 10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낮은 보험 수가로 인해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8년 냉해 당시 유자 농민들이 받은 보험금은 한 그루당 4만 원 정도, 유자나무 한 그루가 연간 평균 2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살아있는 가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농민들은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해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흥농협이 예상하는 올해 유자 출하량은 전체의 절반 정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요까지 줄 것으로 보여 출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입 간호조무사가 선배 동료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 이어 강제로 약물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데 병원 측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목포의 한 안과 의원에서 신입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이모 씨.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병원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폭언과 함께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사 도중 뜨거운 국물을 손등에 고의로 붓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너 똑바로 해라, 눈 똑바로 떠라,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되고 이제 제가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툭툭 치기 시작하시고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기도 하시고 또 다른 선배는 근무 중 허리를 다친 이 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의사 처방 없이 약물 주사를 놓았습니다. 이후 정신을 잃은 이 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심지어 주사도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야 들어와, 바지 내려. 이제 사전에 통보 뭔가 설명, 부작용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병원 측은 의사 처방 없이 2가지 종류의 소염 진통제 주사가 이뤄진 점은 시인하면서도 이 씨의 동의가 있었다며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가 근무한 접수처가 외부에 노출된 공간이라 폭행과 폭언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왜 주사를 하냐고. 거기다 돈을 주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시킨다 할지 강압적으로 뭘 시키지. 주사 놓은 건 이제 선의에 의한. 그러니까 그거는 지네끼리 순수히 서로 돕고자 하는 것이지. 병원 측은 이 씨가 퇴사한 뒤 대리인이 찾아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의 해명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일을 그만뒀다는 이 씨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5분쯤 여수시 율촌면 인근 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트럭 하부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늘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전남 지역의 현안들을 내년도 국고 핵심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협의회에서 경전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광양항 3회 2단계 자동차 컨부드 건설 등을 국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 사업 등을 도정 현안 사업으로 꼽으며 올해 하반기 국비 예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가도를 돕기 위해 교육감 출마 의지를 접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MBC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출마를 접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전남 지역 조직을 총괄하며 대선에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전 교육감이 내년 전남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확정하면서 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대중 전 실장이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